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드디어 가장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의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이 결혼도 했잖아요. 네. 이제 자녀도 가질 건데 네. 그 다음 본인들의 추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고민이 많은데요. 와이프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출퇴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하루 1시간 10분, 20분 걸립니다. 네? 가는데요? 네. 어디예요, 직장이 정확히? 가평역 부근에 있는 가평보건소 다니고 있어요. 차를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도 고민을 했는데요. 아직 운전이 미숙해서 그 네. 위험성이 따르고요. 언젠가는 차를 끌고 다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대중교통이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뭐 남양주 쪽 왕숙이 좀 자리를 잡으면 그쪽으로 가서 와이프 출퇴근을 좀 가까워지게 할까도 고민이 되고요. 네. 근데 또 고민이 많은 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장인 장모님이 이 구리에 계시다는 게 엄청 크다 보니까 출퇴근 제외하고 이 구리에서 계속 있으면서 아파트를 조금 더 큰 평수로 넘어간다든지 이 인창동에 조금 대장 아파트라 생각하는 아파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계속 저축하고 해야 될지 고민 중이고. 이게 막상 집을 샀다고 또 끝이 아니네요. 집을 사고 나면 그 다음 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집을 사보니까 그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께서 집을 사기 전과 집을 사고 난 후에 바라보는 시점이 뭐 바뀐 게 특별하게 있으세요? 집을 사기 전에는 네. 계속 청약이라든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 게 약간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네. 집을 사고 나니까 좀 더 길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길이 보여요? 일단은 이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넓은 집이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평수를 넓혀가야 되는 거라 생각하기에 이 구리에서 평수 넓은 아파트로 가려면 내가 지금 보금자리로는 대출 갖고 있는 것도 언젠간 상환해서 그때 뭐 대출 상황에 따라서 다시 추가적으로 더 받거나 기본적으로 제가 더 자금 마련한 거를 더해서 넘어가는 걸 좀 고려하기도 하고요. 한 번 더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볼게요. 선생님께서 작년, 2년 전, 3년 전에 결혼한 게 아니라 이제 올해나 내년에 결혼을 계획하십니다. 네. 근데 이미 금리가 계속 변동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집값도 더 고점을 찍고 있어요. 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저희 월급으로서 먼저 대출 상황과 이 변동금리에서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한 1년 전에 생각 들었는데 지금은 저희 월급으로 이 정도의 금리를 감당하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보금자리로만 하더라도 지금 30년 상환 하에 한 4.5% 되더라고요. 거의 제 작년에 2배죠. 네. 부담감이 굉장히 클 거라서 조금 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을 지켜보더라도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월세든 전세든 분명히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전세도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똑같은 게 아닐까요? 전세 대출이 부담감이 크면 네. 월세로 조금 더 몬테크 개념으로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닌 좀 환경이 낙후되더라도 거기서 월 부담감 좀 낮출 것 같습니다. 아, 집이 좀 낙후되고 좀 월세 싼 걸 찾아서라도 네. 들어가서 좀 절약을 한다. 네. 그럼 과연 또 와이프가 반대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어떤 것 때문에? 낙후된 집에서 와이프랑 거주하게 되면 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애초에 이런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살면 트러블이 적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몸테크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분이 이런 집에 대한 참 관심이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갑자기 5억, 6억 되는 집을 대출 풀로 땡겨 산다는 것 자체가 네. 이런 데 관심 없는 분들한테는 진짜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네네네.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일단은 와이프하고 저랑 가정 환경이 달랐는데 네. 와이프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구례에서 살면서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파트를 고성에 살면서 거주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파트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이거를 거주 환경을 계속 안고 가고 싶지 않느냐. 네. 그러려면은 우리가 전세 살다 보면 언젠가는 쫓겨날 수 있다. 전세금이 너무 올라가면 여기서 이 전세금이 부족하면은 다시 뭐 빌라라든지 좁은 아파트를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시기에 이 집을 마련하면 우리 원래 살던 전세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설득을 했죠. 바로 응하시던가요? 바로 응하진 않았는데 자주 계속 여러 번 설득했습니다. 월 부담 크게 그렇게 많진 않다. 그렇게 샀더니 와이프분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행복합니다. 원래 우리가 원하던 네. 인테리어를 꾸며놓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네. 그래서 뭐 직장이 멀더라도 집에 오면 원하는 뭐 저쪽에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장인 장모님 뵙는다든지 퇴근 후에 환경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만족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돈이 나가는 건 나가는 거지만 어찌됐건 내 집이 생겼고 네. 내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징한 내 집이 있고 네. 또 가족도 가깝고 하니까 네. 그 진짜 퇴근 후에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삶의 행복도를 엄청 높였겠네요. 네네네. 요즘 같은 경우에 제가 느낀 거는 이런 결혼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아파트 마련, 내 집 마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두 부부가 경제관념만 잘 맞는다면 뭐 미래의 아파트 매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금 당장의 소비를 줄여서라든지 그렇게 아껴가지고 서로 조율하면은 이제 마련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야, 그때랑 지금이랑 또 상황이 다르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쵸,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그때도 집값 비싸다고 했었고 그때도 결혼하기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예, 결혼하기에는 계속 어렵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러면 선생님께 궁금한 게 당시 결혼했을 때 네. 선생님과 와이프분의 자금이 얼마씩 있었던 상태에서 결혼을 했었어요? 제가 간호사 한 2년 반 근무하면서 그때 한 5천 중반 모아놨었고요. 네. 와이프가 한 3천. 딱 정말 일반적인. 네. 두렵지 않았어요? 결혼에 대해서 두렵진 않았고요. 그 와이프도 워낙 경제관념이 아끼자는 주의고 저도 뭐 큰 씀씀이는 없었어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같이 합치면은 더 돈을 잘 모을 수 있겠다. 지금은 뭐 데이트 비용으로 많이 나간다 하지만 같이 결혼하면 더 잘 모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겠지만 집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게 쉽진 네. 않았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우리가 결혼할 때 다 물어보는 게 그래서 집은 어디야?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내 집 하나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혼율도 많이 떨어진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건 없으셨어요, 선생님은? 이게 다 뭐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 있는데 뭐 저는 크게 와이프도 그렇지만 크게 남의 시선을 신경을 안 써가지고요. 그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진짜 돈이 잘 모이던가요, 결혼을 하고 나면? 훨씬 잘 모이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얼마나? 뭐 어쨌든 같이 따로 살면은 그 네. 소비 습관이라든지 뭐 개개인의 생활이다 보니까 뭐 씀씀이가 다른데 같이 결혼하고 매일 보면은 소비 습관도 서로에 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 되고 외식 같은 경우도 원래 데이트할 때보다 덜하고 집에서 먹기도 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장모님이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반찬도 더 해주다 보니까 밖에서 먹는 빈도 줄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돈도 쌓이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대출이 이렇고 뭐 이게 변동금리가 또 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그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진짜 얻어지는 게 더 많네요. 예, 저는 그래서 결혼 생활 좋다 생각합니다. 결혼을 아. 좀 장려하는 편이고. 아, 그래요? 네, 저도 빨리 결혼해야겠네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제 동료 중에 네. 그 어쨌든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남자친구분하고 어느 정도 경제관념이 맞아서 그런지 그 먼저 일단 갭 투자를 해놨더라고요. 그 적은 자기 자본금하고 이용해서 집을 매수한 상태에서 네. 홈테크 개념이라 해서 월세로 좀 낙후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먼 미래에는 내가 지금 돈을 모아서 그쪽을 입주한다든지 아니면 그 집을 팔고 내가 원하는 집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당장 결혼을 안 하더라도 뭔가 경제관념만 맞으면 그 집에 대해서 금방 좀 해결도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경제관념이 안 맞으면 결혼도 그렇고 집이라든지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월세집에 허름한 집에 산다 했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신혼집을 거기로 살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도 분명히 그 복도식의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로 신혼집을 시작했잖아요. 네. 뭔가 좀 꺼려지지 않을까요? 왜? 다 누구나 예쁜 데서 시작하고 싶잖아요, 신혼인데. 아, 근데 그거는 평소 살던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좋았었으면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텐데 평소 거주하는 환경이 뭐 크게 많이 다르지 않으면은 그렇게 거부감이 없나 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아파트 전세 나름 낙후된 복도식 아파트였지만 그 전에 반지하 뭐 옥탑방 원룸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도대체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던 거죠?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네. 그냥 둘이만 만족하고 둘이만 행복하면 어디서 시작하든 정말 얘기만 잘하고 가치관만 잘 맞으면은 네네네. 꼭 엄청 부자처럼 못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부자라는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나름 이제 부자가 됐다 생각하거든요. 네. 내 집이 하나 생겼다는 게 뭐 대출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 대출은 안고 가고 차차 모아서 갚으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있어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뭐 부자의 기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와이프랑 생각하는 게 우리 나름 부자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요. 가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하고 그냥 평범하게 내 집에서 큰 걱정 없이 사는 삶이 부자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 뭐 더 돈이 많고 자산이 많고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정말 보는 생각엔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돈이 너무 없어도 걱정이긴 한데 돈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둘이 맞벌이 하면서 크게 뭐 큰 걱정 없이 자녀가 크게 뭐 놀림받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로 사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자녀에게 그래도 좀 부끄러움 없고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이 직장으로 옮기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직장에서는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저 또한 그렇고 아들이든 딸이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 철학이 확고하시네요. 멋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말한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 직업을 밝혔기 때문에 좀 감사함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출동을 하다 보면은 앞에 홍해 갈라지듯이 구급차 앞에서 차들이 많이 비켜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급한 환자이기 때문에 차들이 비켜주는 모습 보면 뭐 이게 감사하다고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감사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많이 감사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또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조금씩 차를 비켜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